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마스터키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에 연장해서 운영사라고 하는 쪽에서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리고 마스터키의 개념 자체가, 마스터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산이 보유가 돼 있는 어드레스의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송출금, 그러니까 입출금, 그 다음에 락, 언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전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는 마스터키와 오너 월렛은 별개다. 그리고 자기들은 오너 월렛만 가지고 있었고 마스터키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또 날짜를 추적을 해보면은 마스터키는 2022년 연초에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그 김판종이라는 의장, 그 사람이 여기에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어,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미디움 파운데이션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인수,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인수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KOK 플레이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에요. 미디움 파운데이션 해놔놓고 그건 영어로 하면서 그냥 미디움 재단이라고 해놓지도 않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놔놓고 영어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명 속에 당연히 법인명 속에 파운데이션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보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의 블록체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KK 플레이 플랫폼을 인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서는 그냥 어, 이 KOK 플레이 플랫폼 자체를 인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요거는 들어가 보면 지금 메타M으로 바뀌어 있고, 이 메타M의 주 멤버가 몇 명이고 자본금을 보면은 1달러예요. 홍콩 달러 1달러예요. 이런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깐만요. 어, 제가 또 한번 놓쳐버린 게 금방 설명드렸던 거를 화면 공유를 하지 않고 했는데,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2021년 4월 15일에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읽어드리고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이런 그 이게 시사멘터리 추적이라는 곳에 공식 답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미디움은 콕 재단이 발행하고 보유한 KOK 토큰과 이에 따른 재단의 토큰 보상 정책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고,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왔겠어요?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21년 상반기 국재단의 요청에 의해 미디움이 보유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초고속 블록체인 메인넷을 설계 개발하여 제공하는 업체일 뿐이다. 그러니까 메인넷을 설계 개발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개발 업체지요. 인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미디움의 의장이 누구고 지금 KOK 플레이의 운영을 누가 했는지 미디움 LTD라고 돼 있지요. 그게 메타임으로 바뀌었고, 그게 누가 운영이 돼? 그러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미디움 LTD라는 데가
자본금이 원스톱으로 그 한 주로 돼 있고 그건 홍콩 달러로 돼 있으니까 또 홍콩 달러로 하면 정말 그 미, 어, 뭐 금액 자체가 자본금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회사인데 근데 실제로 모든 것에 나타나는 거는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나타나고 미디움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최고속 뭐 15,000 TPS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KOK의 어느 한 곳에 안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말이 정말 안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화면 공유를 다시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242죠. 이게 보면은 2022년 11월 25일 이런 사람들의 모여가지고 줌을 통해서 3자 미팅을 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이전에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11월 24일이라 그랬죠. 여기에 이사장은 최영규고, 여기는 김판종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마스터키를 올 초에 받았는데, 이게 몇 년도에 어, 그 미팅을 한 거예요. 이거는 2022년도예요. 그래서 올 초에 마스터키를 받았는데, 그럼 올해 제가 재단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 여기 보면은, 요거는 다시 좀 보시면은, 2022년 12월 14일이에요. 아까는 11월 24일이었고, 이거는 12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또 말을 바꿨냐면은 미디움이 보관 중이었던 것은 마스터키가 아닌 오너 월렛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그 마스터키는 받지를 않았고 오너 월렛만 받았는데 오너 월렛에 보관 중이던 것을 25개를 넘겨줬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넘겨줘요? 그리고 이 마스터키 이저 뭐 오너 월렛은 홀드 월렛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통신에 연결을 하면은 핫 월렛 형태로 되지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마스터키라는 거는 오너 월렛의 프라이빗 키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 월렛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이거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마스터키가 아니고 오너 월렛만 보관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여기에서 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 해킹, 보안 문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어 락, 언락 기능을 가진 오너 월렛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시장에 논란을 정복시키며 오너 월렛이 아닌 마스키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오너 월렛이 재단 소유 자산이라고 말씀하시니 많은 프론티어 분들이 그러면 이것 자체가 아까 미디움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미디움이라는 회사고 그러면 그 회사가 오너 월렛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메인넷 개발을 하는 정도. 개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도 연결해가지고 맞는 게 없다.
이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키포인트였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노드들의 미팅이에요. 근데 노드에 보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제가 모르니까 이 세 사람이 한 부류.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한 부류. 그 다음에 이 사람 세 사람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 세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노드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요 세 명이 합쳐진 노드. 그러니까 세 개의 노드가 모여가지고 그 K 스테디움 PT의 CEO와 그 다음에 운영사 크립티드의 대표가 미팅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이 전체 노드 커뮤니티 풀이라는 전체 노드를 놓고 봤을 때 정말 그 극소수의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노드장이라고 하면, 노드 운영자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다 그러면은 이 모임 자체가 그다지 큰, 결과를 그러니까 뭔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공신력이 있게 적용이 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지 않아요? 19개 노드 중에서 3개 노드는 거의 비활성화 상태고, 그러니까 16개 중에서 또 4개의 노드를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그 운영을 하는 쪽에 속해 있고, 제네시스라는 거는 김진아라는 여자, 거기에 3개가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총 해서 11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11개라도 모여야 되는데, 딱 3개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저쪽하고 또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운영사나 K 스테디움하고 관련 있는 업체라 그러면 한 노드와 미팅을 가지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어, 3개를 한번 들려드리고, 어, 다음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리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송이 친 거고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계속 얘기하자. 한 번 더요. 사기는 송이 친 거고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계속 얘기하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기는 송이 친 또, 거고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계속 얘기하자.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건데. 이거 똑같은 건데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청주대 나온 새끼가 언제부터 의장이라고? 뭘 알겠어. 머리 빈 양아치야. 청주대 나온 새끼가 언제부터 의장이라고? 뭘 알겠어. 머리 빈 양아치야. 야, 디앱 좀 어디서 구해오라니까. 대충 뭐 알잖아. 돈 없는 애들 거 좀 대충 몇 개 가지고 오라고. 맨날 섭외한다고 술만 처먹지 말고 말이야.
입 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네 너무 심한. 야, 디앱 좀 어디서 구해오라니까. 대충 뭐 알잖아. 돈 없는 애들 거 좀 대충 몇 개 가지고 오라고. 맨날 섭외한다고 술만 처먹지 말고 말이야. 입 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네 너무 심한. 자, 이 내용을 사람들이 좀 어떤 단체에서는 이게 음성 파일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조작이 될 수도 있을지도 있죠. 그런데 지금 세 개의 파일을 한번 들어보셨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회사의 하나가 저의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그거는 제가 머지않아서 강남경찰서에 진술차 방문을 하게 될 건데 그때 갈 때 제가 고소장을 써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거는 뭐 딱 제가 그 캡처까지 다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거를 어떤 데서는 음성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음성 파일을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피해자 단체에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올린 사람이 화딱지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댓글을 다루는 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 자체를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으니까 옛날 거를 한번 참조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 한 개를 더 어,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 아, 잠깐만. 자, 이거는 스테이킹이란 어떤 미친놈이 스테이킹이란 말을 몰라 자신의 말만 맞다고 우기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말이 마치 진실인 양 말하고 있다. 그 진실을 찾아보자라고 한 내용, 요게 또 시사상식 사전을 또 이렇게 그 업로딩을 해놨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보유자는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지분 보유하고 예치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즉, 보유한 암호화폐 지분의 유동성을 묶어두는 대신 블록체인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암호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암호화폐 보유자는 다 뭐예요? 암호화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암호화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가상 어, 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수도 없이 계속 그 똑같은 내용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거제도의 시의원 한 사람이잖아요. 스테이킹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 그, 그 시스템 도는 것 자체를 설명을 해드렸는 스테이킹이라고 그러면은 그거 다 떠나가지고 제가 한 내용이 저는
저 사람 의견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절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맞다는 게 확실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 스테이킹 자체를 우리가 스테이킹을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함에 있어가지고 같은 용어지만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경우도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채굴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그렇게 표현을 뭐 그 내용만 지금 사전적인 의미만 봐도 맞는 이야기인데 채굴 수익이라는 게 채굴이에요? 우리가 채굴을 해서 수익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후원. 후원이라는 의미보다는 소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리프럴. 채굴보다는 스테이킹.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용어가 잘못됐다라고 그거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띄우는 사전적인 의미 자체에서도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뭘 또 묶어놔요. 암호화폐를 묶어놓는다고 지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보고 미친놈이래요. 미친놈이래요. 저보고. 이게 그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교환 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걸 스스로 알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기 원금을 교환 자산으로 딱 적혀 있는 US 달러만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생 난리도 아닌 이런 그 자기가 띄우는 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글을 가지고서 주장을 저를 미친놈으로 만들어 놔놓고 미친놈이라고 부르고 스테이킹이라는 의미 자체를 사전적인 의미조차도 개수라는 암호화폐라는 것을 의미를 해놔 놓고도 그거를 교환자선으로 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표현을 하면은 정말 입에서 그냥 이게 온라인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어, 이 카카오톡 여기도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안 뱉을 뿐이지 표현했는 이런 미친놈, 이런 표현,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거를 이렇게 온라인상에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다 모욕죄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어 이전에 저를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소를 한 건 그게 왜 그런지를 이거는 것과 다 연관을 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마지막의 내용은 또 저 사람들을 가지고서 언론 글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또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포인트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마스터키를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너 월렛만 받았다라고 했는데 마스터키가 오너 월렛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프라이빗 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25개를 넘겨줬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스터키를 받았다라고 또 표현을 한 게 줌, 그, SO 노드들과 줌 미팅을 할 때 그때는 최영규 이사장도 줌을 통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이제 미팅한 내용을 수기로 아마 정상가치라는 사람이 그거를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모두한테 또, 어, 나왔던 내용을 저는 그쪽 커뮤니티 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미 나왔던 내용을 저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자기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재단 이사장이 되면 됐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연초에, 2022년 연초에 받았는데, 원래 초에 받았는데, 11월 21일, 24일과 12월 15일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김판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KOK랑 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은 K 스테디움 PT라는 데에 CEO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미디움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크립티드라는 곳의 대표이사지요.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